아이를 키울 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기가 아플 때 병원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6개월 아들과 6개월 딸을 기르고 있는 유튜브 우당탕탕 주준표를 운영하고 있는 박호준. 서은주입니다. 그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소아중환자실에서 지금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계속 아이들만 케어하는 중환자실에 10년 넘게. 우와, 저는 인사 쪽에서. 반갑습니다. 아기는 지금 방에서 울고 있는데 놔둬도 괜찮아요? 조금 뒤에 소리 지르면은 두 분은 혹시 결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만난 거는 그 크리스천 데이트라는 어플로 만났고요. 1년 좀 안 되게 사귀다가 결혼을 다짐하게 된 이유. 두 번째 만났을 때 이 사람이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했는 줄 알았는데 아내도 어머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떤 부분에서? 되게 저랑 생각하는 거나 결이 비슷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를 그냥 저 혼자 예약을 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맨 처음에. 그랬다가 이제 갔다 왔다 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사귄 지 얼마 만에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프로포즈를 6개월 정도 됐어요. 아, 진짜요? 네. 결혼하신 지는 이제 5년 차. 5년 차 어떠세요? 소감?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요. 네, 애 낳고 임신하고 신혼을 1년도 안 가졌어요. 애가 거의 바로 생겨서. 계획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찾아오진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2달 만에 찾아왔고. 자연 임신으로 하신 네, 거예요? 산청 검사를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했는데. 자연 임신이 안 될 거라고 했거든요. 의사는. 아, 진짜로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시도를 더 많이 해보자 했는데 괜히 바로 생겨. 두 분 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쓴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아이는 같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고 아빠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아이를 계획할 때부터 우리는 아이는 같이 육아휴직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갖게 됐고, 이런 거는 확실히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3살까지는 정말 아이의 두뇌가 정말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되게 이런 신경 연결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발달이 되는 시기라고. 정서적 안정과 진짜 엄마 아빠의 상호작용 뭔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고 배운다. 독방 육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 예전부터 해왔어. 그러면 첫째 때도 육아휴직을 네네. 쭉 하시고 네. 중간에 복귀하셨다가 네. 그 다음 또 바로 네. 둘째 육아휴직 복귀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셨어요? 사실 되게 걱정을 했었어요. 내가 다시 복직을 해서 내가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좀 복직을 했을 때도 처음에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좀 꺼다둔 보리자루 된 듯한 느낌이. 사실 그런 건 한 1, 2주 지나니까 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쓸 때는 좀 이번에도 써! 막 이렇게 얼마 안 있다가 또 쓰니까. 언제 복귀할 예정이세요? 내년 4월. 일단 회사에 낸 건 올해 10월인데 육아휴직이 이제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거든요. 아내는 6개월 더 쓰는 건 어떠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이걸 좀 하고 싶다라고. 아직 아내분은 언제 복귀하고 싶으세요? 저는 내년 5월. 한 1년 정도는 1년 더. 5개월 정도. 제가 궁금한 게 육아휴직을 쓰면 네. 사실 임금의 100%를 준다고 해도 네. 부족하고 좀 그런- 어떠세요? 사실 저희는 아이를 키울 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맞아. 많고, 네. 저는 육아휴직도 둘이 같이 쓰면은 이제 지금 더 많이 200, 나와요. 250, 300 한 달 주거든요. 네. 또 이제 아이 용품 같은 경우에는 뭐 당근 되게 많이 이용하거든요.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내려비도 근처에 네. 나라에서 해주는 장난감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아, 네. 도서관. 네, 대여해주고 이제 반응 보고 괜찮으면 당근으로 가져오던지. 아,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장난감을 4개를 빌려왔어요. 둘째는 또 이제 장난감 도서관이 무료도 되고 첫째면은 10,000원인가 이만 싸게 주거든요. 아니요, 1년에. 1년에 10,000원? 네. 되게 좋다. 이거는 정보 차이잖아요, 사실. 네. 이거 알고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육아용품, 침대라든지 가전기기라든지 이런 금액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떻게 구비하세요? 저는 소비되는 그런 핸드워시나 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핫될 때 그럴 때 이용해서 사고 있고, 뭐 옷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철봉도 조금 빨리 사면은 그게 또 절약이 되고, 먹는 것도 좋은 걸로 좋은 식재료로 먹이는 거, 그 어글리어스 마켓이라고. 저 그거 알아요. 뭐 알죠? 좀 안 예쁜 애들. 네네네. 그거 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받고 있거든요. 그걸로 이유식 만들기 양이 딱 좋아요. 되게 알뜰하게 잘 쓸 수 있어가지고 한 2주에 15,000원 걸로 저희는 그냥 그거 쭉 먹고, 좋은 식재료를 소량이고 종류가 다양한데 그거를 시중에서 사려고 하면은 가격이 꽤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유기농에다가 또 음. 무농약 이러니까 아예 질이 다른 상품을 받을 수 있고 그게 한 15,000원 이렇게 되니까 뭐 어차피 입에 들어가는 거 다 그러니까요. 똑같으니까. 그리고 3일마다 이유식 재료 바꿔줘야 되니까 그 2주 만에 소진하고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아병동에서 어쨌건 네. 일을 하셨잖아요. 그 아기와 관련된 직업에 어떤 지식적인 거나 이런 도움이 되는 부분이. 그리고 아기가 아플 때 병원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전 되게 안심이 되는 게 뭔가 응급 상황이나 애들이 다쳤을 때 네. 대처가 되게 능숙해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계속 칭얼거리고 울고 막 이러면 네. 되게 왜 초보 엄마들은 걱정 많이 하잖아요. 응급실로 데려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엄청 고생해요. 막 뇌척수의 검사부터 되게 많은 검사들을 하느라고 아기가 거의 탈진이 될 정도로 신생아 때는 아이들이 체온이 엄청 조절하는 게 미숙하기 때문에 금방 조금만 덮어놔도 금방 오르고 조금만 벗겨놔도 금방 떨어져요. 시원하게 해주면서 조금 지켜보는 거? 그런 여유가 조금 있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6개월부터는 이제 엄마 철분을 많이 소진하기 때문에 아기들이 좀 아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지 하면서 이제 조금 기다려주고 이제 콧물이 조금 색깔이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이건 병원에 조금 가서 약을 받을까 말까를 좀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색깔이면 병원에 가야 돼요? 뭐 이제 흰 색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알러지나 이런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고 그때 막 코 때문에 막혀서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밤에만 좀 주는 약으로 해. 근데 코가 너무 많이 초록색이다 이러면은 사실 항생제를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열났을 경우에는 열경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거의 잠을 못 자고 옆에 계시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 2회 이상 갔을 때는 아예 경련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엄마가 더 옆에서 주의 깊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처음 알았어요. 그 아기가 6개월 엄마의 철분과 을 가지고 있던 거를 6개월 뒤부터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 아, 진짜 처음 알았다, 이거는. 아기가 생각보다 면역력이 있나 봐요. 그 예방접종 하러 가잖아요. 첫째 딸, 둘째 딸, 여섯째 딸 이렇게 갔을 때 궁금했던 거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초보 엄마들은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냥 예방접종만 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영유아 검진처럼 뭔가 점검 받으러 간다.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J죠. 네, ISTJ. 저도 남편은. 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군요. 피가 육아할 땐 좋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육아가 그래요? 계획대로 되니까 아,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제 전문가분과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대면도 네네. 가능하고 화상으로도 가능하고 어. 전화로 훈육이라든지 뭐 말 안 듣는 거 편식 놀이할 때 이런 식으로 노는데 계속 이렇게 받아주는 게 맞는지 초보니까 사실 놀아주는 법을 정말 몰랐어요. 그쵸. 근데 대면으로 아예 가서 놀이 이런 수업도 받고 그래서 아이랑 선생님이 같이 놀아주시면서 아, 이 아이는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한번 놀아봐 주세요 하면은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고 무료예요? 네네. 너무 제가 좋다. 봤을 때는 저랑 아이랑 이렇게 놀아보게끔 이렇게 관찰을 하세요. 네. 보통 돈 내고 상담받으러 그러니까요. 가잖아요. 뭐 강남구 이런 부분은 잘하고 조언도 해주시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첫째가 피부가 되게 건조했어요. 네. 이유식은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진행해도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크림은 거의 다 써봤거든요. 얘로 정착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걸 쓰고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게? 이건 리바이포유에서 나온 컨트롤 로션인데요. 1년에 2번 있는 리바이 데이가 있거든요. 10개씩 쟁이고서는 6개월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사기는 해요. 거기가 이제 적립률이 있으니까. 오늘 2시에. 네, 오늘 2시에. 오늘 2시에 한다고? 네. 이거는 오가닉 그라운드에서 나온 바디워시거든요. 이거를 샴푸부터 몸까지 네. 이걸로 아예 정착을 했어요. 아, 이걸로 이게 쓰기도 건조한 있고. 아기들한테 좋은 거예요? 네. 얘는 이게 맨날 하는 행사는 아닐 텐데 풀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싸게 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2만 원 후반, 얘도 2만 원 후반인데 이런 거 행사 때 하면은 10,000원대 후반으로. 이거는 그 엉덩이 세정제예요. 신생아시기 때는 그냥 물로만 씻겨줘도 되는데 지나고 나면은 요 클렌저를 써주는 게 엉덩이에 껴있는 이물질 이런 것들 관리를 잘해줘야지 발진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대장균까지 없애는데 되게 순하고 거품도 되게 쫀쫀하고 그 라이브 때 쿠폰을 줘요. 쿠폰 먹여가지고 10,000원 정도 줘요. 오일에 대해서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오일을 한번 그렇게 겪고
겪고 나니까 두드러기를 겪고 나니까 그래서 오일은 안 되겠다. 나도 오일이 안 맞고 애도 오일이 안 맞나 보다 하고서는 오일은 이제 안 하고 로션이랑 크림으로만 하겠다 했었는데 지난번 영상을 보고 목욕물에 좀 타가지고 써보고 있는 중이에요. 영업 당하셨어요. 호호바 오일. 제 친구는 아기가 가스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소아과 가가지고 엑스레이도 몇 번 촬영하는데 이 정도면 응급실로 가시는 게 낫지 않냐, 동네 소아과에서 부담스럽다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했었는데 제가 이거 먹여보라고 해가지고 이거 먹였는데 너무 고맙다고 남편 이름으로 도라지 전과를 보내줬어요. 아, 진짜. 이게 어디 거죠? 드시모네? 스텝 1은 지금 다은이가 먹고 있고 스텝 2는 지금 첫째가 먹고 있어요. 유산균. 네, 가루 형태인데 이거는 지금 분유에 타서 다은이는 먹이고 있고 아, 주원이는 그냥 입에 털어주면은 잘 먹고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하나씩 네, 먹어요? 하나씩. 아, 그래서 이것도 조금 비싸가지고 네. 페이코 결제 40% 넘게 할인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분유 그거군요. 네, 스위시트. 아, 이게 생각보다 편하고 애들도 되게 좋아해. 어떤 거예요, 이게? 이 알프레미오 거 스위시트인데요. 거의 2만 원 전후로 팔고 저는 사실 당근에서 나눔 받았는데 이게 올해는 못 써요. 많이 써봤자 한 7, 8개월이면은 보통 아기가 커지니까. 완전 신생아 때는 이게 길이가 조금 짧아서 여기에 이제 이런 속삭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아. 조금 높이를 높인 다음에 아. 써주고 있고 그리고 사실 신생아는 너무 작아서 그냥 안고 먹이는 게 편한데 힘드니까 3개월 정도부터는 잘 쓴 것 같아요. 8시 되면 첫째가 가야 되거든요. 데려다 주러 가야 돼요. 오빠가 올 때 뭐 커피나 이런 간단한 빵 같은 거 사오면 같이 아점겸으로 같이 먹으면 한 명은 다은이 놀아주고 한 명은 집안 네, 차리고. 집안 공동 육아 휴직의 장점인 것 같아요. 빨래는 정말로 항상 돌아가야 돼요. 매일 2번, 3번씩. 5시에 아기가 기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채우세요? 할 말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잠을 좀 일찍 자는 편이에요. 또 오빠가 일찍 잠들거든요. 그럼 오빠가 일찍 잠들면 이제 둘째 수유를 하고 식사하거나 뭐 개인 시간을 가지거나 이럴 시간이 진짜 말로 들었을 때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같이는 근데 못 먹지 않아요? 네, 같이는 잘 안 먹고 근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아기가 없을 때는 사실 이런 걱정. 나의 삶 자체가 친구도 못 만나러 가시죠? 친구는 만나러 가요. 아 만나는 가. 그러니까 이제 네. 육아휴직이 같이 네. 썼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들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지. 네. 다시 결혼 전으로 돌아가면 2명을 낳을 것이다. 나을 거야. 응. 왜 그러냐면 90이 계속 힘들다. 근데 그 힘듦이 내가 일을 해도 힘들고 아이를 봐도 힘들다. 그건 어쨌든 힘듦이 계속 삶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은 애를 안 낳으면 못 느껴볼 행복이면은 난 낳는다. 되게 난 효율을 되게 중시하시는 분이면 아이는 조금 늦게 가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효율과는 완전 동떨어진 삶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간, 내 삶 대신에 또 다른 가치나 또 다른 행복? 아이가 나를 보고 엄마라고 웃어주는데 그건 엄마가 안 되면은 아예 느껴볼 수가 없는 감정이고 경험.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뭐가 있으세요? 정말 모든 게 달라졌는데 크게 생각하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게 잘못됐어. 그리고 이건 내가 도움을 줘야 돼 라고 했으면 내 모습과 내 이상향, 이 갭을 점점 줄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고 좀 지혜롭게 전달하면서 나도 건강한 내면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거죠. 네. 그쵸? 내가 그렇게 해야지 아이한테도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요. 선한 거고 좋은 거야라는 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젖병은 사실 첫째 키울 때는 좀 많이 샀어요. 우리가 닦을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사뒀는데 사실 이렇게 되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좀 개수를 줄이고 자주 설거지를 하자 마인드로 바꿨고 설거지 바로바로 해서 이판으로 소독시키고 그다음에 열탕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 실제로 네, 그냥 많이 나네요. 끓여서 하세요? 네. 끓여서 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오르르 거 네. 쓰고 있고 네. 이게 100도까지 끓여줬다가 알아서 식혀주기 때문에 되게 음. 좋고 이거는 꿈빛 거 분유 쉐이커인데 이것도 당근에서 나눔해주셨거든요. 이거 있으니까 기저귀 가는 동안에 이게 돌아가 주니까 섞이고 좋더라고요. 그냥 이제 여기 물 넣고 그냥 분유 넣고 그냥 이렇게 살짝 흔든 다음에 왜 그러냐면 거품이 많이 나면은 또 애들 배앓이 하니까 막 못 흔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살짝 흔들고 넣어준 다음에 그냥 이거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럼 얘가 알아서 섞여줘요. 일루마 같은 일루마 분유가. A2 둘 다 안 섞여가지고 요걸로 하면 잘 섞여요? 완전 잘 섞이진 않아요. 일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손으로 하거나
뭔가 이 시간을 세이브하는 측면에서 좋다. 아, 이게 좀 덜 기다려도 된다. 이게 뭐예요? 보틀 워머기인데 22년도에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보온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젖병에다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감싸가지고 온도 설정만 해주면은 데워져요. 무거운 보온병을 따로 들고 물이 얼마나 식었는지도 모르는 약간 그거를 담아갖고 먹이는 것보다 30분이면 이 온도에 다 그냥 도달되고 다 데펴지거든요. 외출할 때. 마베비 거예요. 마베비? 음. 얼마 정도게요? 이거 핫딜하면은 3만 원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 또 이거 선물해주고 너무 좋아가지고. 첫째가 저체중아였다 보니까 모유 수유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 작다 보니까 애가 못 빠는 거예요. 근데 첫째도 저체중아로 태어났는데 지금 사실 성장이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거든요. 네. 거의 다 따라잡아서 네네. 네. 저체중아라서 있는 유익도 많아서. 뭐가 있어요? 저체중아로 태어나면은 만 5세까지 병원비로 5%밖에 안 돼. 아. 그래서 사실 병원에 감기 때문에 갔다 오면은 병원비랑 약값 합쳐서 1,000원 나오고 저체중아인 아이들은 키가 작을 수 있어가지고 하위 3% 안에인가 4% 안에 들면은 성장 호르몬 주사 이것도 바로 급여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건강하게 잘 네, 자라고 잘 있는 자라고 거죠. 어떻게 그 살찌우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살찌는 분유라고 유명한 브랜드 어떤 거예요? 일루마 아. 분유가 되게 비싸거든요. 분유 값이 좀 부담이 되긴 10만 원에 했었는데 다른 분유 거의 한 2배, 2배 정도. 네, 그래가지고 그거 먹이면서 열심히 찌웠고 뭐 처음 이제 아기 낳으러 가면 엄청 떨리고 무섭잖아요. 둘째 때는 어떠셨어요? 첫째 때는 제가 들어갈 때도 남편이 같이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둘째 때는 이제 첫째 등원도 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 저 혼자 들어가고 나와서 인사하고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 아 무서웠어요? 같이 자잖아요, 애기들. 둘째 울면 첫째도 깰 수도 있잖아요. 첫째는 안 깨요. 첫째는 잠들면 보통 안 깨거든요. 뒤척이다가 그냥 잠들고 조금 울면 뒤척이다 잠들고 아예 깨진 않는데 저 혼자 깰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잠도 안 오고 제가 깨면 데리고 나가. 깨면 데리고 나가 깰까봐 막 그랬었는데 첫째는 안 깨더라고요. 그래서 깊게 자면은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찍 둘째가 일어나기는 생겨. 그러면 아니 근데 뭐 이제 호주님이 밤중 수유 아, 담당이라고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이제 아내가 응. 잠이 좀 많은 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2-3시간 간격으로 계속 깨니까. 그러니까 첫째 때 해보니까 사실 이것도 지나가더라고요. 데이트 하신 지 오래됐을 것 같아요. 데이트는 그래도 첫째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면서 같이 둘째 데리고 밥 먹으러 가는 거죠. 유모차 끌고 어. 나가면은 나 이것만큼은 난 자신 있다. 오빠는 좀 무던한 편이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좀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을 오빠가 해주는 것 같아요. 목욕도 아까 마찬가지로 제가 아 이거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막 놓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이 있으니까 그냥 오빠가 무던하게 하고 나오고 좀 루틴하게 해야 되는 거는 좀 안 놓치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시키는 걸 잘해요. 시키는 걸 잘하고 그거를 잘하는 거. 치킨 당하는 걸 잘하고. 자기의 최고의 이과템은 저라고. 다 아실 거예요. 그 맘카페에 핫딜방이 있어요. 인기 순으로 보면은 가정 조금 전이면은 하루 동안 누적됐던 게 이제 인기 글로 쫙 뜨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12시 전에 그거 보고 이제 이거 좋다. 이거 할인하네.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미리미리 숫자를 한번 키워보니까 거의 한 2개월부터 막 이유식 식기나 숟가락 뭐 빨대컵 이런 거는 이제 핫딜 떴을 때 미리미리 사놓고 지금 걸음마 신발도 사놨어요. 그러면은 처분할 땐 당근으로 네, 주로. 당근으로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바로 잘 나가더라고요. 나눔으로 하세요? 아니요. 아 팔아야 돼요. 네. 당근으로도 많이 사시네요. 거의 다 당근이에요. 선물 받은 거 아니면 다 당근이에요. 씻는 거, 먹는 거, 바르는 거, 소비되는 것들? 책들도 어떡하냐? 이거 다 산 거야. 당근이네. 책 진짜 많다. 그러니까 아내가 서점인데? 책 욕심이 좀. 이거는 리퍼 책이에요. 네. 박스만 뜯고 반품된 책들? 원래는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리퍼로 거의 한 4만 원 정도로 산 것 같아요. 반값도 안 되게. 근데 다 새 거거든요. 책이 이렇게 많으면 네. 확실히 책을 많이 읽나요? 그때는 이제 몸놀이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자기 전에는 책 보자 이러면 몇 권 읽고 조금 캄다운을 시킨 다음에 이제 자로 들어가니까 약간 루틴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는지. 첫째 태명이 조이였고 둘째 태명이 옹기거든요. 그래서
조이는 좀 삶을 누리고 즐겼으면 좋겠고 옹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받기에 어렵지 않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지었고 건강한 건 물론 중요하고 그거 플러스 조금 더 행복하고 이렇게 사랑을 남들과 주고받기에 어렵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좀 선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또 착한 거랑 선한 거랑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 아이로 키우기 위한 교육 방침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좀 원칙 알려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갖고 놀고 있는데 뒤에 와서 이제 자기가 갖고 놀겠다고 하고 이제 그럴 때 가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오면은 이거 내가 먼저 하고 있었어,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에 대한 욕심 없으실까요? 그냥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그걸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네, 애기 보고 임신 기간 동안에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태아보험 알아보고 다짜고짜 이제 애기 인큐베이터 들어가면은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가는지 아시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불안감을 조장하더라고요. 사실 전 알고 있잖아요. 얼마 안 들어요. 중환자실이나 이것도 수술이랑 이런 거에 들어가느냐에 또 다르긴 한데 뭐 신생아는 정말 얼마 안 내고 만 1세 돌 전까지도 정말 얼마 안 내기 때문에 되게 무슨 인큐베이터가 네, 인공 자궁. 자궁 입은 것만 막 영양분도 주고 막 배양시켜주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고 생각보다 안 든다. 그렇게 엄청난 부담감과 무서움을 가지고 들 필요는 없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안 드셨어요, 그러면? 네. 둘 다 없어요. 저희 병원에서 들어주는 단체 보험 기본 라인으로 들어져 있고 태아보험도 안 들었어요. 영업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체국 보험이라고 네. 그 나라에서 해주는 보험일 거예요. 20 몇 주에 무료로 들 수 있는 보험이 있어요. 태아 관련해서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육아하면서 생활하는 얘기 됐었는데 좀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